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어제 드디어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20대 대선의 가장 큰 이슈도 부동산이었고요. 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정책은 이번에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고요. 뭐 대선 끝났다고 바로 거래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또 이제 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뭐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선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면은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뭐 변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그 문재인 정부는 그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억제해 왔는데 공급이 확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수도권이 문제지 다른 지역도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집을 짓고 싶어도 사실은 택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뭐 땅을 만들 수도 없고요. 뭐 재개발 재건축을 갑자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3기 신도시를 가능하면 빨리 건설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아래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부동산 투기의 원형으로 지적되어서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쪽이 뭐 활성화될 거고요. 방법은 뭐 용적률을 적당히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제한되는데 용적률을 이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주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뭐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세제 개혁인데요. 지금 뭐 양도세도 원래도 뭐 낮지 않은데 거기다 이제 중과세, 다주택자 기준입니다. 중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다주택자 기준으로 이제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상당히 커서 집을 사지도 못하고 이제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 이제 종부세까지 중과세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는 뭐 집값이 올라서 문제고요. 1주택자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떻게 그 완화될지는 일단은 뭐 정부가 안을 내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일반 과세로 환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도 일반 과세로 이제 전환하고 전환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제 세율은 좀 내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종부세도 결국은 이제 폐지까지는 쉽지 않고요. 뭐 세율을 인하해 준다든지 재산세에 통합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내려줄 가능성이 높고 뭐 재산세는 이제 공시가격을 그동안 이제 현실에 맞게 인상해 왔는데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재산세도 좀 그 낮춰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양도세, 취득세가 이제 거래세에 해당되고요. 종부세, 재산세가 이제 보유세에 해당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여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겠다. 이런 처음의 취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을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먹고 튀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서 재산세도 올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발하더라도 법 개정은 빨라야 뭐 하반기에 가능하고요. 문제는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안을 내도 이렇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회는 22대 국회는 24년 5월 30일에 출발합니다. 24년 4월에 선거하고요. 24년 5월에 이제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고요.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는 입법안을 낼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이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뭐 양보해 주겠지만은 그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봅니다. 뭐 실제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가 한 1년 정도 돼가지만은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장 재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하고 있죠.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는 어차피 이제 좀 기다려야 되고요. 국회의 동의가 이제 필요 없는 것부터 아마 빨리빨리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는 많이 완화할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대출을 안 해줘서 뭐 집을 못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대출을 막 늘려주면은 결국은 사실은 대출 받은 사람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정부가 대신 이자를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대출은 이제 규제가 좀 풀리겠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뭐 대출을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도 뭐 개정이 되긴 될 것 같은데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임대차 3법의 가장 핵심이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인상인데 이게 계약갱신권을 없애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임대료 인상 폭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뭐 규제를 할 수가 있죠. 혜택을 주면서 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일반 임대는 그러니까 뭐 1주택자나 하여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그 임대사업자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면은 뭐 그만큼 이제 또 그 부동산 시장이 규제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임대차 3법이 뭐 하여튼 악법이지만 만들었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정부가 출발하더라도 당장 급변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이 공급이라는 게 뭐 빵을 굽듯이 금방 이렇게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토지를 확보하고 또 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또 이제 건물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크게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제 정권 바뀌면 집값이 좀 하락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양도세 내리면 내가 팔겠다. 그래서 이제 대기 매물들이 있는데 막상 양도세가 내리면 이게 매물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부세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또 이분들이 또 바로 이렇게 매물화 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세제 개혁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정부 뜻대로 잘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뭐 정부는 그 국민의힘이지만은 국회는 역시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뜻대로 될지는 사실은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집값이 그렇게 폭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공급 확대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규제도 완화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폭락은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가 안 좋으면 폭락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제 폭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경제는 지금 뭐 쉽지 않지만 뭐 여태까지 이제 코로나도 잘 버텨왔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망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 매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폭등도 없고 이제 폭락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는 결국 이제 조금씩 늘어서 하반기쯤에는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